예. 보니까 그 IUGJ에서는 에데미스에 계절하게 탑재되는 것들이 반드시 25분 분량의 동영상을 3개씩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전 시간만 하루 25분씩 해서 75분을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3파일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네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50분짜리를 하나 찍어놨는데 그걸 아마도 분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16분짜리를 찍어놨었는데 25분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찍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말을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올려놓은 28일자에 올려놓은 파일 2개는 중간 부분이 아마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50분짜리였는데 거의 1시간짜리였는데 그걸 이제 25분씩 30분씩 이렇게 잘라 놓다 보니까 그 동영상 편집하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은 달라진 건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 시간에는 할 것은 다음 파트 2부터는 이제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그다음에 크롤링하고 뒷부분들을 다 실제 파이썬 코딩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코딩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죠. 아나콘다를 브라우저에서 검색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가지고 이 시간을 잠깐만요. 이 사이트를 아나콘다를 브라우저로 검색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윈도우즈인지 아니면 리눅스인지 애플 맥인지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감지하고 그게 맞는 아나콘다를 추천해 주니까 그거 따라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려받으면 돼요. 저는 이제 아까 내려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단 저장한 다음에 설치는 간단합니다. 거기 요걸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형태로 하면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론 꼭 디스크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넥스트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면은 설치가 됩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면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보면 규모가 좀 돼가지고, 왜냐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한 번에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물론 시스템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다 하고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된 후에는 이렇게 얘기가 이제 생성이 돼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나콘다 3 64비트, 제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에서 클릭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뭐 내비게이터하고 그다음에 뭐 파워쉘 프롬프트,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그다음에 스파이더를 리셋 시키는 거 세팅들을, 그다음에 스파이더, 우리가 이제 요걸 궁극적으로 요걸 가지고 사용할 텐데 좀 아나콘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를 실행을 시키면 약간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이 정도 설치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초기 화면이 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론치라고 써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일단 인스톨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패키지인데 론치는 이제 이미 설치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인스톨은 추가로 이제 인스톨을 누르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것들이죠.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것도 파이썬으로 코딩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인데 이건 웹에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 파워쉘 이런 것도 좀 이따 한번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스파이더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IDE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맞네.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기본 뭐 R로 프로그램하는 게 R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쓰기도 하죠. 뭐 베이즈 이것은 그래프 그릴 때 별도로 쓰는 툴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또 할 때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좀 크게 한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런 인바이러먼트 개념으로 뭐 하는데 콘다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아나콘다에는 콘다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베이스 루트라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개발 환경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좀 하다 보면 우리가 파이썬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파이썬이 버전 2하고 버전 3가 있죠. 버전 2를 이제 거의 쓰진 않지만 레거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파이썬 2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로 이제 개발되는 것도 지금 다 파이썬 3를 쓰지만 자기가 유지보수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파이썬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컴퓨터에다가 파이썬 2도 설치하고 파이썬 3도 이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막 헷갈린다고 해. 그러면 파이썬 2하고 3는 상당히 이제 그 격차가 심해가지고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걸 확인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다른 추가되는 여러 가지 이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은 각자 이제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버전은 다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의 특정한 버전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몽땅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면 막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을 온전히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환경 내에서만 이제 실행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 내 시스템 내에다가 개발 환경을 이렇게 여러 개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이썬 B를 사용하고 이건 파이썬 3를 사용하고 기타 라이브러리, 기타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 둘 사이에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발의 환경을 꾸며놓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게 이제 인바이러먼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베이스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은 쭉 이렇게 패키지 좀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막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막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크롤링 했을 때 뷰티풀 숲4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기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이썬이겠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죠. 3.9 버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할지 기타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고 여기다가 my env 하고 파이썬을 3.9인데 뭐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 2.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렇게 새로 인바이러먼트가 만들어지죠. 계산해야 되겠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긴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에 이렇게 베이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 있는 패키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리스트가 떠요. 콘다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콘다 디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다시 액티베이트 인바이러먼트 이름 여기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쪽 환경으로 넘어가면 앞에 부분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인바이러먼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거기에 설치된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이제 온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면 좋고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알아두면 좋다 이 정도. 아무튼 이런 식의 내비게이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죠. 기존에 인바이러먼트가 있으면 임포트도 할 수 있고 그걸 또 백업 받아 놓을 수도 있고 또 클로닝 할 수도 있어요. 복제 아무튼 제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인바이러먼트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버전도 이런 건데 화살표되어 있는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들인데 현재 인바이러먼트에서 인스톨되지 않은 것들 패키지들 그래서 그 중에서 클릭해가지고 인스톨하면 되고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채널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패키지들을 자기들이 막 마련해 놓고 한 군데에서 모든 파이썬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마다 다른데 대표적인 게 콘다 이런 게 있죠. 콘다 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채널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쪽 채널에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패키지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쓴다고 러닝에서는 사이트
여기 읽어볼 문서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이키트론 나중에 기계학습을 혹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서들이고 스파이더 관련된 문서의 사용 방법들 파이참이라고 하는 것도 뭐 비슷한데 또 파이썬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IDE 통합 개발 환경이죠. IDE가 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 그래요. VS 코드도 또 많이 쓰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 아무튼 뭐 그런 개발자들이 각자 자기 취향이 있어서 뭐 주피터 노트북을 요즘 또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판다스니, 넘파이니, 매트플로립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할 거예요. 것들은 혹시 여기 딥러닝 관련된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 이 두 개가 각각 구글과 메타에서 만드는 옛날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딥러닝 파이썬 라이브러리죠. 대표적인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공부거리는 많죠. 뭐 커뮤니티도 있어서 해당하는 사이트를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얻고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뭐 지금 내비게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아나콘다에서 스파이더를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를 좀 보죠. 이게 이제 스파이더입니다. 물론 스파이더 구조를 보면 윈도우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이제 뭐 헬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얻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변수 이제 하게 되면 뭐 코딩을 하다 보면은 변수들의 뭐 타입이 뭔지 그게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볼 수 있고 플롯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래프 그리는 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접 그 파일을 바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저장도 하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또 파일 구조도 현재 디렉토리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이파이썬 콘솔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스크립트 언어여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C언어 혹시 여러분들 C언어나 뭐 자바 같은 것을 공부를 해봤으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제 뭐 컴파일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바꿔놓고 뭐 실행을 시키는 속도가 빠르긴 한데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는 없는데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여가지고 한 줄 한 줄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인터프리트라고 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트 명령 해석기가 있어가지고 걔가 그걸 바로바로 읽어들여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형태죠. 그래서 아이파이썬을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그냥 파이썬 콘솔보다는 훨씬 더 추가적인 이게 아이가 정확히 잡으면 인핸스든지 임프루브든지 아무튼 이게 기존에 있는 파이썬 콘솔보다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파이썬의 고유의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소스 코드를 읽어볼 수 있다거나 아무튼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하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소스 코드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여기서 바로 코딩도 가능하고
여기 소스를 실행했을 때 그 부분이 이게 반영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면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한번 시켜서 에러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코드에 직접적으로 반영해도 되는 그러한 기능이죠. 예를 들면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 파일하고 세이브 에즈에서 바탕화면에 디렉터리라는 건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파일명을 뭐라고 할까요? my first 이렇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지정해 놓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면 그 파일이 실행되면서 방금 했던 저장해 놨더니 그게 결과가 출력되는 거잖아요. 프린트가 이제 요 문자를 출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 좋은 게 A는 2, B는 3, C는 A 플러스 B 이렇게 이거겠네. 그죠? 이렇게 이걸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실행이 되니까 여기 보면 A, B, C 값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설정했던 변수들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바로 여기서 실행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죠. 스크립트 안에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항상 소스 코드 만들고 컴파일해서 돌려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소스 코드 고쳐가지고 또 컴파일해서 항상 컴파일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파이썬은 이제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그런 부분이 컴파일 없이 바로 명령 해석기인 인터프리터가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죠. 그래서 코딩할 때는 참 편한데 단점은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건데 요즘 상당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파이썬도 파이썬 만든 리누스 누구지? 이름을 잊어버리네.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파이썬 만든 사람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 MS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으면서 파이썬 속도 개선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내가 전에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쨌든 뭐 하고 이런 식들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아까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콘솔 프롬프트 옛날에 이걸 콘솔이라고도 했는데 윈도우에서는 이거 프롬프트라고 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아이파이썬이라고 치면 아이파이썬이 실행돼요. 요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in하고 1 이렇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행되죠. 간단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스파이더 띄우지 않고 그냥 요거에서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콘솔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 띄워가지고 아이파이썬이라고 치고 이렇게 엑시트 치면 나오죠. 물론 파이썬 콘솔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앞에 분이 이렇게 꺽쇠 같은 게 3개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똑같은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겠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차이는 보면 일단 그래픽이 이건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죠. 뭐 이건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뭐 매직 펑션이라 그러던가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퀵 랩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고전적인 원래 이게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명령 해석기에 불과해. 아이파이썬은 거기 파이썬 인터프리터 명령어 해석기 여기 지금 명령 해석기예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이파이썬은 명령어 해석기에다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되게 아니다. 컨트롤 Z인 거. 어? 오랜만에 해보니까 끝 빠져나가는 방법을 여기 컨트롤 Z하고 리턴 키를 눌러야 되는구나. 거의 아이파이썬만 쓰다가 제가 오랜만에 파이썬 들어가 보니까 빠져나가는 법을 좀 헤맸네. 엑시트라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버리거나 아니면 컨트롤 Z 누르고 리턴 키를 따라 연속해서 누르면 이제 빠져나오는데 저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 아이파이썬을 이제 더 많이 쓰죠. 아무튼 이렇게 하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건 그냥 생략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겠죠. 또 추가적으로 뭐 설명할 게 있나? 뭐 이런 거 좀 더 기능을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것 좀 사용하면 좋은데, 왜냐면 이것은 일부분만 이렇게 실행되는데 그 이후로 잡힌 부분만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히스토리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죠.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 아이파이썬 콘솔에다가 명령어 쭉 입력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기록이 됩니다. 실행됐던 것도. 그러면 여기에 막 이제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소스 코드에 반영할 때 여기 히스토리에서 긁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를 실험한 것을 파일로 이제 저장해 가면서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요거는 뭐 파트 2를 다음 동영상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